like this in Germany. So we've been standing in line for quite a bit now to go to the peak. It's a little bit annoying, but yeah, I guess the hope that there would be less people because it's a holiday was a little bit wrong. But it's crazy. It's not the worst place to wait because it is beautiful, but I'm worried about the way down because this is what it looks like, and you cannot. And of course, suspension bridge just coming up now. Wow. 요즘 한국 관광이 절정이라는 말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한때는 K-팝과 K-드라마, K-푸드가 한국을 설명하는 전부처럼 여겨졌지만 지금 전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은 분명히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한국을 잠깐 들렀다 가는 여행지가 아니라 며칠이라도 실제로 살아보고 싶은 나라, 일상의 온도와 리듬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은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 특히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 혹은 호텔 창문을 열고 아침 햇살이 비치는 도심을 내려다보는 순간 고층 빌딩 사이로 아무 설명도 없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산 능선입니다. 이 장면을 본 외국인들의 반응은 거의 비슷합니다. 잠깐만, 저기 산이 왜 있어? 이 말은 감탄이면서 동시에 혼란에 가깝습니다. 여기가 세계적인 대도시인지 아니면 국립공원인지 순간적으로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늘 이런 풍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장면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쉽게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평지 위에 도시를 만들고 자연은 외곽으로 밀어내는 방식에 익숙한 서구권 사람들에게 서울의 구조는 그 자체로 문화 충격입니다. 뉴욕에는 센트럴파크가 있고 런던에는 하이드파크가 있습니다. 자연을 도시 안에 따로 마련해둔 공간입니다. 하지만 서울은 다릅니다. 서울은 자연을 남겨둔 도시가 아니라 자연 위에 도시를 얹어놓은 구조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30분만 이동하면 사람들은 회사에서 입던 옷을 벗고 등산화 끈을 묶고 바로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외국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 하나같이 말합니다. 이건 그냥 풍경이 아니라 도시 시스템 자체라고. 요즘 서울의 산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느껴집니다. 등산로에서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자주 들리는 구간이 생기고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독일어까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외국인 관광객, 유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에 사는 좋으면 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한국 여행을 완성시키는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SNS에서 북한산 하이킹, 인왕산 트레일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면 수천 장의 사진이 쏟아지는데 그 중에는 외국인들이 직접 올린 게시물도 눈에 띄게 많습니다. 아침에 산을 오르고 점심에는 삼겹살을 먹고 저녁에는 K-팝 공연이나 클럽에 간다. 이 모든 걸 하루 안에 해낼 수 있다는 사실에 외국인들은 이건 여행이 아니라 치트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한국에 머무는 한 외국인 유학생은 서울의 캠퍼스에서 처음 산을 바라본 순간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도시 바로 뒤에 저렇게 큰 산이 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주말마다 산을 찾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놀랐던 건 산의 높이나 경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등산 문화였습니다. 가을이 되면 산 전체가 단풍보다 더 화려해집니다. 빨강, 파랑, 형광색까지 외국인 눈에는 마치 산 전체가 야외 패션쇼 런웨이처럼 보입니다. 처음엔 걱정도 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가볍게 입고 산을 올라가도 괜찮은 걸까?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한국의 산은 험하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정말 잘 관리돼 있다는 사실을요. 계단과 난간, 잘 보이는 이정표, 위험 구간마다 설치된 안전장치, 그리고 도심과 가까운 코스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통신 환경까지. 이런 시스템을 본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이건 자연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디테일이라고.
영국에서 온 또 다른 여행자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도시 전체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바쁘지만 질서가 있고 도시는 복잡하지만 불안하지 않습니다. 서울을 충분히 즐긴 뒤 그녀는 남쪽으로 향합니다. 부산에서 바닷바람을 맞고 해운대 모래를 밟으며 걷고 전주에서 한옥 골목을 천천히 둘러보고 동해에서 수평선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산을 안 가볼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선택한 곳이 설악산입니다. 이른 아침 아직 햇볕이 산등성이를 넘기 전에 공기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숲길로 접어들자 공기는 더 차가워지고 폭포 소리는 자연이 들려주는 배경음악처럼 귓가를 채웁니다. 점점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릴 만큼 힘들어지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멈춰 서서 경치를 바라볼 때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풍경이 도시와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 있느냐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손잡이를 꽉 잡고 계단을 하나하나 오르며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숨이 멎을 듯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해외 언론과 여행 매체에서도 한국의 등산 문화를 흥미롭게 바라보게 만든 계기가 됐습니다. 도시에 붙어 있으면서도 짧은 시간 안에 충분한 성취감을 주는 산. 입장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국립공원, 깨끗하게 관리된 환경, 정상에서 먹는 김밥과 컵라면, 그리고 막걸리 한 잔까지. 이 모든 요소가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식 낭만으로 다가옵니다. 외국인 등산객이 늘어나자 서울에는 외국인을 위한 등산 관광 안내와 장비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 센터도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심에 붙어있는 산을 동네 뒷산쯤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올랐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응을 보며 외국인들은 또 한 번 놀랍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시스템을 만들고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이 인상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한국의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닙니다. 관광지이자 문화 콘텐츠이고 한류의 연장선이며 한국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무대가 됐습니다. K-팝 때문에 한국에 왔다가 한국의 일상에 감동하고 결국 산을 오르게 되는 나라. 요즘 들어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입체적이고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된 사회인지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해외에서 바라본 한국의 또 다른 얼굴을 조금이나마 전해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